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 2022년 9월 13일 자정에 드디어 페라리 최초의 SUV가 나왔습니다. 페라리가 SUV를 만들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람보르기니가 우루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아우디라던가 기존에 있던 브랜드 또는 포르쉐를 흡수하면서 포르쉐의 그런 아키텍처를 좀 가지고 오면서 소위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네, 우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어가지고 매매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페라리도 약간의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빠르게 대응을 해서요. 프로3계라고 하는 새로운 최초의 SUV 모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3계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탈리아어로 프로3계인데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퓨어 블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순수 혈통 순혈 뭐 이런 걸로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만큼 페라리에서는 이 SUV 모델이지만 페라리의 순수 혈통 순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 장명 자체를 퓨어블레드 프로3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3계 과연 어떤 모델인지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2기통 엔진이 전면부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은 이제 4도어의 그런 이제 케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SUV와 동일한 구동 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면부가 49, 그 다음에 후면이 51, 거의 5대5의 무게중심 배분을 가지고 있고요.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엑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게 아마 GTC 루스에서 가지고 있던 4RM S4륜구동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GTC4 루소를 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그런 높낮이 차이나 디자인, 여러 가지 성격 차이만 느끼시고 거의 프로3계하고 동일한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2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나왔던 로마 V8기통 터보 엔진, 그 다음에 296 GTB 같은 경우에는 3리터 엔진의 트윈 터보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3리터 엔진의 296 GTB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구현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깨버리고요. 812 컴피티시온에 슈퍼패스트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멀티매틱 2로 액티브 스폴 밸류라고 하는 TASV 댐퍼 시스템도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큰 시스템은 아마 이번에 페라리가 구현하고 있는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보통 일반적인 서스펜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압으로 그냥 댐핑하는 아주 능동적이지 못한 길 수동적으로 아주 대응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기능을 일부 집어넣어서 댐핑의 강도를 딱딱하게 하거나 뭐 말랑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속도라던가 어떤 코너링 게 어떤 도로에서나 마찬가지로 정말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페라리가 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피스톤의 그런 이제 속도라던가 RPM 게이지 또는 뭐 도로 노면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맞춰가지고요. 안티롤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차체 제어를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고가의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다. 고급차만 만들고 있는 회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그런 서스펜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드 슬립 컨트롤 8.0의 그 센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ABS 에보 시스템을 같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아마 SUV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스포츠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아마 구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네티노가 들어가 있어요. 오프로드 설정은 없지만 이 차는 다른 차처럼 뭐 SUV, 뭐 포르쉐나 이런 차처럼 오프로드 기능은 없지만 마네티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네티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다이얼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아이스 웹 컨트롤 그 다음에 스포츠라던가 ESC 오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도 페라리는 뭐 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으로 딱딱딱 바뀌겠다 하는 거를 몸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네, 아이스 모드라던가 웹, 좀 젖어 있는 토로나 컴포트나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로직을 바꿔서 수동 로직을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GTC4로스에서 이제 4RMS 시스템이 처음으로 개발됐거든요. 이것도 좀 독특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페라리만 이렇게 이런 기능을 좀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차량들은 뭐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구현을 하고 있지는 않죠. 프론트 엑셀하고 리어 엑셀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2단 기어 박스에 PTU라고 하거든요.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엔진 전면에 이렇게 좀 달려 있어가지고 크랭크에 직접적으로 동력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4단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5단 이상 5, 6, 7, 8단 네, 그러니까 4단까지 반 정도 저속에서의 그 약간 이제 힘을 빠르게 낼 때에는 4륜구동 시스템으로 접지가 상당히 잘 되겠죠. 이렇게 좀 구현을 PTU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5단, 6단, 7단, 8단 고속 주행이잖아요. 상당히 아주 고속화 주행을 할 상황에서는 4륜구동 시스템이 아닌 100% 후륜 쪽으로 X를 빼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아마 무슨 오프로드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페라리 그냥 소위 그냥 작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기대 예상을 하시고 차량 사시는 분들은 조금 네, 보고 사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프로드 성능을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신다고 한다 그러면 카이엔이라던가 카이엔 터보 쪽이 더 잘 어울리는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카이엔 같은 게 2003년도에 차량을 출시할 때 폭스바겐 투아렉하고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샤시라던가 프레임, 투아렉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현존하는 SUV 중에 가장 견력이 좋은 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런 차량하고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쪽에 약간 초점을 되게 잘 맞추면서도 스포츠카 성능을 좀 내고 있는 브랜드고요. 프로상계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이긴 하지만 SUV 초점보다는 스포츠카의 초점에 상당히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SUV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도 뭐 차체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루프 같은 부분에는 탄소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필러 같은 경우에 고강철, 네, 고강도 강철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그 강성이 좀 요구되는 비필러에 이런 걸로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무게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보통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1.2톤, 1.3톤 좀 많이 나가도 1.5톤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톤이 조금 넘어가는 그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23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3km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기통 엔진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고 하고 SUV의 그런 구동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빗대어 본다 그러면 아주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SUV가 이 정도의 엔진에 이 정도의 구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2.3톤에서 4톤 정도 네, 보통 뭐 이런 그 벤틀리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벤테이가라던가 이런 차량을 본다 그러면 2.23톤 정도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한 300kg 정도 가벼운 거긴 하지만 사실 페라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경량한 기술에 빗대어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차량을 실제 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줄까에 대한 게 약간 궁금증이 야기되긴 합니다. 아마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하고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 V8 엔진 4.0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아우디에서 쓰고 있는 S8에 들어가 있는 엔진을 개량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2기통 엔진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프로 상계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구매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 이따가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최소 프로 상계는 40만 달러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환율 1,300원, 1,400원대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국내 판매가가 대략 한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에서 시작을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다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페라리 구매하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페라리를 몇 대 구매했느냐 또는 뭐 중고차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점수, 프로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페라리의 그런 프로상계를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입사에서 구매하기가 상당히 내가 페라리를 한 번도 구매했던 이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5억 원을 가지고 딱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게 프로상계를 좀 구매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그 페라리 CEO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SUV가 잘 팔린다고 SUV만 계속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우라칸이라던가 또는 뭐 아벤타도르라던가 이런 차량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가 조금 깎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잘 팔린다고 이 모델만 프로 상계만 계속 생산할 것 같지는 않고요. 5대 중에 한 대 정도만 프로 상계를 생산하고요. 예, 나머지는 기존에 나왔던 이런 뭐 하이브리드 모델, 그 다음에 순수 혈통에 가까운 그런 스포츠카 모델을 4대 정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생산 대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마 대기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돈이 있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모델, 또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좀 붙어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SUV 모델 페라리까지도 이제 SUV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평생 살면서 이 차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차량도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정말 대단한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대단한 SUV도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차가 크롬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크롬쉘 디자인 아무나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아무나 쓰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 하나, 이 차가 엔진 후드 부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탑승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475리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뭐 BMW 5 시리즈 정도가 가지고 있는 트렁크 공간, 세단이 가지고 있는 트렁크 공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 부분도 일반 도어 여는 방식이 아니라 롤스로이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코치도어 방식을 SUV에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이긴 한데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일반적인 SUV 방식으로 도어가 열리다 보면은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프로 상계는 롤스로이스의 코치도어 방식을 구현하고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네시스 G90에서 했던 버튼식으로 닫히는 오토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라리는 엔진도 정말 예술적으로 파워풀하고 정말 멋있는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이렇게 전자기능까지도 정말 최신 차량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능을 좀 많이 넣어주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프로상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